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나쁜 사람들 보면 참 부지런하고 창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19와 관련한 보이스피싱과 사기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 확진자인데 당신 식당 갔어 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질병관리본부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사칭해 금전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또 전화로 보건당국과 확진자를 사칭해 국민과 자영업체에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까지 있다고 하니 이 시국에 이런 사기로 돈을 갈취하려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참 신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백신이 없지 지혜가 없습니까?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는 만큼 주변에 이런 범죄에 속지 않도록 특히 주변 어르신들께 말씀 잘 전달해 주시고요. 정부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한다고 하니까요. 우리도 서로를 잘 지키자고요. 2020년 2월 1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싸움 구경처럼 재밌는 게 없다 하지만 사실 생생경제 하면서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싸움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싸움 자체가 승자가 되든 안 되든 기업에는 악영향이기 때문에 이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용 배터리 때문에 소송 중이었는데요. 조기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업들이 싸우면 이 일 때문에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는 하지만 네. 대표님을 뵐 수 있어 반갑긴 하지만 네.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승자가 있다 한들 이건 기업엔 큰 피해죠. 맞습니다. 특히 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이 10위권 안에 물론 세계 기업이 있긴 하지만 지금 싸울 때가 사실 아니죠. 현재 시국이. 그래서 성자가 없는 싸움인 것 같고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씁쓸하긴 합니다. 네, 자 무엇 때문에 싸웠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표님과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10개월을 끌어왔습니다. 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어떤 내용입니까? 국내에는 배터리가 3사가 있습니다. 제일 선두주자가 LG화학이고 두 번째가 삼성 SDI고 세 번째 주자가 이제 SK이노베이션인데 후발주자죠. 그렇네요. 후발주자이다 보니 후발주자가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기술력을 빨리 습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해 4월 달에 그 LG화학이 미국의 ITC 그러니까 미국의 ITC하고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 네. 두 곳에다가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내용이 뭐냐 하면 후발주자인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직원들을 빼내서 LG가 확보한 기술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배터리를 생산할 때는 사실은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재료나 소재를 알아도 이걸 어느 시점에 어떻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사실은 품질을 좌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LG화학은 투자를 한 건 사실입니다. 한 30여 년 가까이 투자를 한 거죠. 근데 SK이노베이션은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발뺌을 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서 아니다. LG화학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일단은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이를 통해서 폭스바겐이나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에게 배터리 납품 수주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그래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좀 정리를 해보면 LG화학이 1등이고 SK이노베이션이 3등인데 네. 그러니까 3등이 공부 잘하는 1등 걸 베꼈다라고 1등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ITC의 이야기를 했는데 ITC는 국제무역위원회고 미국에서 무역 문제에 관한 기업들의 제소를 심사해서 대통령에게 권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독립행정기관이에요. 네. 그런데 미국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 두 업체는. 근데 왜 여기에서 ITC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제일 큰 것은 미국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 사실 미국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LG화학도 SK이노베이션도 미국의 공장을 투자를 하고 미국의 자동차를 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죠. 우선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 같이 미국 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나서 이 배터리 시장 확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델라웨어 지방 부분에다가 소송을 건 것이고 네. 사실은 4월 달에 소송을 걸었지만 이번 판결의 중요한 부분은 지난 11월 5일 날에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한 번 더 소송을 겁니다. LG화학이 SK가 증거인멸을 했다. 네,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 빨리 이거를 조기에 판정을 해달라고 한 것이 사실은 예상보다 원래 빨리 2월 달에 지금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럼 증거가 있습니까? 그 SK가 증거인멸한다고 주장하는 LG의 그렇죠. 증거가. 사실은 이번에 그 LG화학에 손을 들어준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증거인멸 중에 우리가 소위 많이 들어가는 게 포렌식 게 듣지 않습니까? LG화학 측에서는 꾸준히 우리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갔는데 거기 PC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뒤져보면 증거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SK이노베이션에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증거를 요청했는데 빨리 주지 않았다는 게 이제 상황이고 그것이 이번 ITC가 조기 패소, 예비 결정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LG화학으로 SK이노베이션 직원들이 많이 옮겼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옮기면서 가져간 자료가 분명히 있을 테니 그렇죠. 네. 컴퓨터를 뒤져보면 된다 했는데 SK 쪽에서 허가하지 않았고 또 하나 기사를 통해서 나와 있는 거는 SK이노베이션의 사내 메일을 LG화학이 오픈했다고 공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안에도 아마 관련된 자료 모두 삭제하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여러 상황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SK 측에서 악의적으로 그 증거를 훼손하고 포렌식 그 명령 위반을 한 것이 아마 이번 조기 예비 결정을 한 것이 가장 주요한 거였다. 이렇게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조기 패소 판결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 조기 패소 판결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원래 판결 날짜보다 일찍 판결을 내렸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이 ITC 국제무역위원회의 규정상 우선 이게 대부분의 무역 분쟁이다 보니까 최종 판결 전에 조기 판정을 미리 알려주는 게 상례입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맞습니다. 소송이 이어지면 손해가 커지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기업이고 무역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기업이나 국가들에게 이제 유익하고 그리고 이번 일반적으로 보니까 이 예비 결정, 조기 판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번복 없이 대부분이 결론도 그렇게 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자, 그러면은 SK의 패소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 조기 패소 결정이 한 번도 뒤집혀진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까? 반전의 여지도? 네,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ITC 즉 국제무역위원회에서 그 판결을 내리더라도 한 번 더 절차가 남아 있는 게 뭐냐면 미국 행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 거부권 누가 행사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아하, 네.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그럼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것도 그런데 이제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한 게 지금까지 판례를 봤더니 천여 건 중에 한 건 정도 거부권을 행사한 정도지 대부분은 ITC의 결정에 대부분 그렇겠죠. 행정부에도 따라주고 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트럼프 손에 달려있죠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번뜩 든 생각은 트럼프는 굉장히 사업가 마인드고 자국 이익 중심주의니까 아까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SK가 지금 배터리 사업을 하기 위해 미국에 엄청난 공장을 지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미국 사람들 데려다 쓰고 미국에 이익 있는 일인데 트럼프 입장에서 배 아프지 않을까요? 이거 내주기가? SK가 이제 2022년 양산을 목표로 한 16억 달러, 그러니까 2조 정도를 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트럼프가 쉽게 또 SK이노베이션에 손을 들 수 없는 게 그 트럼프가 지금 선거 국민이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주 공약 대상과 주 지지층이 러스트벨트라고 이야기하는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자동차인데 GM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가 또 LG화학입니다. 아. 그래서
만약 한 곳이었다면 또 그런 예상을 할 수도 있는데 트럼프에서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둘 다 자국 내에 투자하는 고마운 회사인 거죠. 네. 그렇다 보니 그 일말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거부권 행사도 크게 희망적이지는 않다는 게 지금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도 SK이노베이션도 미국 내에 끼친 영향이 큰데 트럼프에게 우호한 표를 던지는 쪽의 공장이 LG화학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 그럼 진짜 이게 SK 쪽에서는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LG와 SK가 합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은 그 예상이 가장 이제 우선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종 판결은 10월 달에 나오지만 네. 이 최종 판결이 지금 ITC가 예비 판결에 나왔듯이 그대로 결론이 난다면 SK이노베이션의 손해는 사실 천문학적이거든요. 첫 번째, 양산을 목표로 투자한 1조 9천억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판매가 불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더 큰 것은 배상까지 또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겠죠. LG화학에 또 배상까지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석유화학 기업입니다. 그 SK이노베이션 석유화학 매출이 굉장히 큰 석유화학 기업인데 이 석유화학이 이 산업이 점차 쇠퇴되면서 그 배터리 산업을 신수종 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타격을 받는다면 사실은 이 신수종 산업 전체를 버릴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막판에 행정부에서 거부권이 있기는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빨리 합의를 해서 조기 종기를 짓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해피한 이제 결론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거를 합의를 하면 LG가 도대체 얼마의 보상을 요구하고 SK가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설 것 같은데. 이제 그 전에 그 LG화학이 그 2017년에 비슷한 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이게 무슨 건이냐면 중국의 배터리 기업 중에 지금 세계 1위 기업인 CATL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때 그 2017년도에 이 ATL이 안정성 강화 분리막이라는 특허 소송을 벌였어요. LG화학하고. 네. 이때도 IT 제소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때도 LG화학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3%를 그 로열티로 받는 조건으로 일단 합의를 분정을 종결했어요. 지금은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ATL하고 소송 때처럼 매출액의 일부분의 로열티를 받는 걸로 끝낼지 아니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관련 특허를 아예 구매를 해서 그럼 우리 구매를 할 테니 사용을 하게 해달라고 할지인데 구매 비용은 지금 시장에서 약 5천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5천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양사가 1년간 소송을 했으면 소송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송 비용이 또 천문학적입니다. 한 2천억 정도 들었다고 지금 로펌이 꽤 많은 돈을 벌었겠죠. 그래서 맥스 어쨌든 한 5천억 이상은 감수를 해야 되는 비용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승자가 있는다고 해도 이거는 잃는 게 더 많은 싸움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둘이 화해하지 않고 온 거예요? 화해 시도 몇 번 있었죠. 네. 이제 스토리를 보면 지금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소송을 건 것은 지난 4월 달에 오늘 이제 예비 판정이 나온 ITC와 델라웨어주의 판정이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한 번 더 소송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이고 국내 서울지방경제청에 한번 걸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또 걸고 11월 달에 또 겁니다. 또 반대로 SK이노베이션에서도 특허 소송을 작년 9월 달에 한번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양자의 지금 싸움이 있는데 그래서 10월 달에 SK이노베이션의 대표이사와 그 LG화학 대표이사가 둘이 만나죠. 만나서 화해를 시도했지만 사실 실패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SK이노베이션에서 바로 입장문이 나왔는데 네. 보셨겠지만 합의를 위해 만남을 요청하면 마다하지 않겠다. 이제 꼬리를 내렸습니다. 네. LG화학이 그러면 굉장히 강한 걸 요구할 것 같았는데 LG화학도 의외로 본질적 목적은 뭐 서로 잘 되자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입장이라면 어쨌든 산업자원부도 아마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입장이라면 양자가 합의 수준에서 조기에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양사도 좋고
국가 이익에 좋고 네. 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사도 좋고 국가 이익에도 좋은 그 합의 좀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 내에서 나온 싸움이 지금 바깥까지 나간 거잖아요. 네. 아유, 또 그렇게 하기까지 그 양 기업이 얼마나 애쓰고 또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또 여기까지 왔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나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운동화끈을 메고 뛰어도 될까 말까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이렇게 싸우다가 속도가 늦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 배터리 시장에 지금 아까 1위는 중국 기업이라고 네. 하셨죠? 그다음에 그럼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2위가 파나소닉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CATL이라는 기업이 현재 시장 점유율 32% 정도를 차지하고 네. 있어요. 파나소닉 28%, LG화학이 이제 3위인데 시장 점유율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차이가 크군요. 예, 그리고 삼성 SDI가 5위를 하고 있지만 시장은 4.2%. 방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LG SK이노베이션이 10입니다. 시장은 1.9%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올해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 시장을 보면 유럽 시장이 원래 전기차. 이산화탄소 네네. 배출량을 급감시키면서 아마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죠. 한 2배, 2.5배 정도 시장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도 이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도 이게 참여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 네. 독일과 프랑스도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저가 공세인 중국, 그다음에 그 파나소닉 그리고 우리나라의 3자가 상강 체제였다면 네. 이제 유럽하고도 싸워야 될 입장이에요. 그렇겠네요. 지금이 아마 올해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폭발적 성장과 함께 가장 치열하게 또 기술 경쟁을 해야 되는 또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전기차 많이 만들겠다고 지금 뭐 정부에서 하고 있고 이거는 흐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인. 네. 그럼 시장이 커질 것이고 네. 그러면 조기에 빨리 뛰는 사람이 어쨌건 그 고지를 점령하는 거니까요. 아, 그렇습니다. 일단 다행인 건 두 기업 다 합의하겠다. 그렇죠. 이 노력하겠다 전기차는 했으니까. 일반 자동차 시장이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내연기관 자동차는 여러 부품의 가격이 다르긴 하지만 전기차는 전체 자동차 값의 45%가 배터리입니다. 아하,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놓칠 수가 없는 시장이죠. 아하. 그래서 이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초기에도 이야기했지만 싸울 때가 아니다. 빨리 전열을 갖춰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수호하고 또 확장해 나가야 될 시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이야기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나눴습니다. 누군가의 싸움을 이렇게 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도 우리 대표님의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